시간 힐링 스터디 ASMR입니다. 오늘 첫 방송 테스트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읽을 주제는 제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아폴로 11호에 대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아폴로 11호는 1969년 7월 16일 발사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1969년 7월 20일 4일 동안 달까지 가서 7월 21일 5일차에 달에 내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24일 3일 후에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아무래도 가는 게 더 시간이 걸린 이유는 달에 착륙하기 위해서 달 궤도를 이렇게 돌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사령관은 닐 암스트롱이었고, 조종사는 마이클 콜린스, 그리고 버즈 올드린, 이렇게 3명이 갔다고 합니다. 이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가 돈이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아직도 못하고 있고요. 근데 이때는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전에 달에 탐사한 탐사선들이 보낸 지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왜냐면 아폴로 11호니까 아폴로 11호 전에 10개의 우주선이 또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달의 궤도를 돌아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한 우주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형 데이터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비교적 평평한 고요의 바다로 착륙 지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좌측에 닐 암스트롱, 콜린스, 올드린, 이렇게 3명이 다녀왔네요. 여기에 제미니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달에 보내는 아폴로 11호 이전에 예행 연습을 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암스트롱은 10호의 선장이 되는 것이 맞았으나, 아폴로 10호, 하지만 자기 자신을 뽐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미션의 선장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당시 컴퓨터 에러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아침 6시 54분 확정이 되었고, 아침 8시 32분에 정상적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구의 궤도를 돌다가 인공위성들처럼 한 바퀴 반 정도 돌아갔을 때 10시 58분, 이제 달이랑 궤도가 맞았을 때였겠죠.
달로 향하는 연소가 진행되었고 이제 착륙 여정을 역사상 최초로 시작하였다. 여기 착륙 여정이 최초라고 돼 있는 거는 달 착륙은 처음이지만 달까지 가서 달 궤도를 돌고 온 거는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발사한 사진이네요. USA. 그리고 콜린스 조종사가 달 착륙선을 분리한 뒤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도킹하였으며 아직 분리되지 않은 세턴 로켓의 최종단의 연료를 폐기하고 궤도상으로 밀어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첫 식사는 샌드위치. 간식 안에는 땅콩, 카라멜, 베이컨, 말린 과일, 주스, 물, 그리고 커피까지. 입에 꼭지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한 모금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세 명이 선호하는 음식이 달랐기 때문에 다채로운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로 향하는 동안 텔레비전 중계 방송도 이루어졌고 이게 생방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달로 간 아폴로 11호는 조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적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3일 동안 달로 갔고 달의 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달의 궤도에 진입을 해서 복귀선과 탐사선이 분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지구도 있죠. 이 글은 컬럼비아와 분리돼서 달 착륙 궤도에 진입했다. 이 글, 얘가 이 글인가봐요. 근데 문제도 생겼다고 하네요. 모의 착륙 때보다 약 4초 빠른 위치. 원래보다 서쪽에 착륙할 예정. 근데 또 컴퓨터 에러 코드가 나타났고 이때 지구에 있는 휴스턴이겠죠. 영화에 많이 나오는 휴스턴에서 착륙을 해도 좋다 라는 말을 듣고 비행사들은 착륙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 착륙 지점이 돌투성이었는데도 올드린의 그런 설명을 듣고 이글을 조종해서 고요의 바다에 착륙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착륙 약 18초 후에 휴스턴, 여기는 고요의 기지. 이글은 착륙했다. 이렇게 연료가 부족한 문제도 있었고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 지구에서는 3명이 출발했지만 딱 2명, 암스트롱과 올드린, 이렇게 2명만 실제로 달에 착륙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제로 나머지 1명은 계속 달의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륙 후에 우주 비행사들은 실험 장치, 성조기를 꽂을 계획으로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준비에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드디어 달에서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달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암스트롱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 그리고 올드린도 암스트롱을 뒤따라서 내려왔는데 달을 웅장한 황무지라고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은 미국이 정복한 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조기를 세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총 2시간 반 동안 밖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아폴로 1호 승무원들을 기리는 물건들을 놓았다고 하는데, 아폴로 1호는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려고 했지만 발사 전에 문제가 생겨서 우주선이 화재에 휩싸였고 탑승해 있던 우주인들이 모두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리려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에 가져간 물건들을 한번 볼까요? 은메달. 왜 은메달을 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유엔기, 성조기, 여러 나라의 국기, 기념 편지 봉투, 유리섬유 직무 배치, 자수 배치 등등이 있네요. 그 다음에 착륙선에 돌아가서 7시간 수면을 취한 후에 탐사선, 즉 이글로 이륙해서 달 궤도에 있는 사령선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륙하던 중에 고생해서 세운 성조기가 발사시키면서 폭풍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후 성조기는 달 착륙선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세우게 된다. 그 뜻은 이 다음에도 달에 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귀환을 했다고 합니다. 착륙 위치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얼마 떨어진 지점. 항공모함이 그들을 맞았다고 합니다.
우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에 2주 동안 격리되었고, 지금 우리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환영 행사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몰랐는데, 아폴로 11호 우주인 3명은 대한민국에도 방문했다고 하네요. 이 3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박정희 대통령.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볼 예정입니다. 조작설. 달 착륙이 거짓이라는 주장. 미국 국기 성조기를 꽂을 때 미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인다. 하지만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생방송 영상, 생방송 라디오로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요. 미국은 이미 아폴로 8호부터 달 궤도에 다녀왔다. 아폴로 8에서 10호까지는 이미 달 착륙은 하지 않았지만 달까지 가서 달을 한 바퀴 돌고 왔고,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달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13호는 제외. 13호는 왜 제외일까요? 잠깐 가볼까요? 아폴로 13호 1970년 4월 15일 1년 후인가요? 달에 가던 중간에 산소 탱크 폭발 등 사고로 달에 착륙하지 못하고 지구로 겨우겨우 귀환한 임무. 여러 글이 있는데 어쨌든 나머지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아폴로 1호 때는 그래도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13호에는 다행히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네, 아폴로 13호 잠깐 읽고 왔고요. 중간에 끊겨서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좀 안 좋아서요. 여기 보시면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딘 후 올드린이 내려왔는데, 올드린은 처음에 자신이 최초로 달에 착륙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 착륙선 좌석 배치 때문에 결국 암스트롱이 먼저 착륙했고, 올드린은 이 일로 우울증에 걸려서 단시간 병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서러운 사람은 마이클 콜린스. 왜냐면 3명이 같이 갔지만 콜린스는 달에 착륙하지도 않은 채 사령선을 타고 달의 궤도를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달을 계속 돌고 있을 때 성격 자체가 조용했던 성격이라 이제야 좀 살겠구먼 하면서 쾌적해했더라는 카더라도 있다고 합니다. 달의 뒤편에서는 모든 통신이 끊어지기 때문에
관제센터, 그리고 달에 착륙했던 우주인들과도 48시간 통신이 두절됐는데, 인류 탄생 이후 그 누구보다도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서 48시간이 아니라 48분 동안 달의 궤도를 혼자 비행했으니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콜린스는 준장까지, 원스타죠. 준장까지 달고 전역했고 예비역 소장으로 특진하기도 했다. 투스타. 그리고 지금은 장수 중이시며 인스타그램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19년 7월이 아폴로 11호 성공의 50주년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올드린, 콜린스, 그리고 사망한 닐 암스트롱 귀족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읽히지 않은 추도문. 사실 임무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달에 착륙한 비행사들은 생존 귀환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였던 윌리엄 세파이어는 발사 이틀을 남기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통령 발표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요거는 당시 실패했을 때 닉슨 대통령이 읽어야 했었던 추도문이라고 하네요. 달을 향해 탐험을 떠났던 우주 비행사들은 이제 달에서 영면을 취할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뉴스, 텔레비전, 영화, 음악 등에서 상당히 많이 다뤄졌고, 미국에서도 생중계가 많이 됐는데, 영상은 나중에 각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ASMR이니까요. 그리고 대한뉴스. 당시 서울역 명동 전자제품 매장 등 TV가 설치된 전국의 공공장소와 가정집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이 어마어마한 장면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작 영화 퍼스트맨은 닐 암스트롱의 우주 비행사 시절 삶을 다루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다. 저도 아직 안 봤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그리고 19년에는 다큐멘터리 아폴로 11이 개봉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봤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꼭 한번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레고에서 이런 기념품도 만들었고, 사고 싶네요.
아폴로 11호 우주인을 통해 채취된 극소량의 월석은 우리나라에 있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월석 기념표와 함께 선물을 받은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네요.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좀 전시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테스트 영상이니까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중간에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폴로 11호에 대해서 읽어드렸고 원하시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